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듣고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심리 검사 중 하나인 에고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에고그램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아 상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좀 드렸었죠. 네. 자아 유형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펭귄님이랑 뚱이님 그려본 그래프를 통해서 평가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아 유형이 5가지가 있어요. CP, MP, A, FC, A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펭귄님 그래프 먼저 보실게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자아가 있는데 MP랑 FC예요. 44점으로 측정이 되시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네. 그리고 가장 낮은 유형이 있어요. CP에 30점을 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뚱이님입니다. 뚱이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 보이실까요? MP요. 그쵸. MP가 가장 높아요. 그럼 낮은 점수는요? A요. 네. A 29.2로 가장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MP는 양육적 부모 자아라고 해요. 어릴 적에 부모나 어른들에게서 받은 위로, 이해, 보호, 지지, 격려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자아 상태입니다. 태도는 공감, 위로, 배려, 격려, 이해, 보호이고 언어적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며 비난보다는 이해와 수용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혹시 본인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많이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전에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컸는데 제가 좀 바뀌고 우리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면서 저런 말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한테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이제 하고 계시네요. 네, MP는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치유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과도하게 점수가 높으면 책임감이 과도하고 자기 희생, 타인 걱정을 많이 하는 성향이 돼요. 나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 얘는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방식의 말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은 의존적이거나 또는 거리감, 부담이 돼서 거리를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반응은 번아웃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시당하는 느낌, 억울하다고 느껴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적절하게 대응은 사실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자 그런 게 오면 그냥 혼자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MP에 대해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 이렇게 피드백이 안 오다 보니까 위로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시면서 무심하거나 차가운 말투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은 갑자기 서운하고 얘가 나랑 멀어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단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기 반응으로서는 정서적인 고립,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접근법은 타인을 도와주되 대신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그 분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때 과잉 해석을 피하셔야 돼요. 얘가 피하는 게 날 싫어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자기를 먼저 돌봐주셔야 돼요. 자기의 감정이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타인보다는 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 어른자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A는 현재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기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리는 자아 상태를 말해요. 중심 기능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말투는 이제 중립적이고 설명적인 말투.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하는 말투를 많이 사용해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보자. 확인해본 자료가 있어? 지금은 감정보다는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투를 사용하시거나 주변에 이런 어른자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저 부분이 제일 낮은데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조금 휘둘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주위에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남동생이 굉장히 어른자인 것 같아요. 검사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말을 되게 잘하고 저에게도 약간 제가 문제가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저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많이 해줘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른자를 가진 남동생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어른자는 다른 자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A인 어른자가 부족한 경우는 F씨랑 A씨가 우세하는, 그러면 충동적이고 후회하고 감정 폭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CP가 지배하면 비난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MP에 치우치게 되면 자기 희생적이고 지나친 돌봄을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A 자아가 부재하면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우유부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A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른자를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감정보다는 생각을 구분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체크가 제일 좋은데, 이게 맞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 감정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질문을 던지세요. 방금처럼. 이게 내 기분일까? 이 상황에 맞는 기분일까? 이 상황에 해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뚱이님 같은 경우는 A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C입니다. 자유로운 아동자인데 어린 시절에 자유롭고 즉흥적인 감정, 충동, 호기심, 창의심 등을 나타내는 자아 상태예요. 감정은 주로 기쁘고 슬프고 분노 등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요. 언어적 특징은 솔직하고 감정 중심적이며 즉흥적인 반응을 많이 하는데요. 예시로 와 진짜 신난다, 이거 뭐야? 나도 해보고 싶어, 속상해, 짜증나,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는 반응을 주로 많이 하는데 혹시 이런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저요. 저는 이렇게 꽃을 봐도 애들은 그냥 이쁜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하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별거 아닌데 뭐가 저렇게 감동이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감정이 앞서서 그런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러운 행동을 하면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밖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FC가 아동자라고 하잖아요. 자유로운 아동.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이 어릴수록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FC가 높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의 특징은 균형 잡힌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펭귄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앞에 꽃이 있는데 꽃꽂이를 주로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FC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CP는 비판적 부모자라고 해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나 어른들에게서 내면화된 규칙, 가치, 도덕, 명령을 담당하는 자아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비난, 비교, 규범을 강조하거나 비꼬고 단정된 판단, 일반화된 판단을 많이 쓰고요. 태도로서는 이제 비평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짜증을 내면서 분노하고 판단적 태도의 감정을 비치는 경향이 많은데, 예시로 당장 그만해, 말대꾸하지 마, 너 왜 맨날 그래,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야, 너는 뭐뭐 해야 해, 뭐뭐 하는 게 옳은 거야, 항상 네가 문제야, 그게 네가 말하는 최선이야?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무조건 맞아 라고 명령적인 언어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경험하시거나 내가 사용하는 말이 있으실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특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시기에는 그 시절에는 좀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른 세대에서는 좀 규범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이 사용하시는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엄청 옛날 분이시라 그렇게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닮은 것도 있겠지만 많이 제가 당해서 안 그러려고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CP 비판적 부모 자아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는데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감을 좀 강조하고 도덕적 기준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과도하게 점수가 높은 형태는 비난하고 지적하고 통제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너무 부족하게 되면 무질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CP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법에는 판단보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말하는 방법, 어른 자와의 협업이 중요하고요. CP 기준을 세운 후 MP로 지지와 격려를 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CP가 많이 높다고 하면 이런 해결 방법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A씨입니다. 수능하는 아동이고요. 아동 시절에 부모나 권위자의 기대에 규칙 판단에 맞춰 적응하고 수능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자아 상태입니다. 감정은 이제 불안하고요. 위축, 죄책감, 억울한 수치심을 좀 주로 갖고 있고요. 언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말투, 회피, 자기 비하가 많습니다. 무조건 어른들이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네 라고 수능하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수능하는 아동이 좀 나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모자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실은 말하고 싶었지만 계속 참았어요 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세요. 혹시 대화 시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A씨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눅 들어있고 불안도도 높고 우울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많이 했던 말은 괜찮아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끄집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 스스로 좀 참고 삭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드렸던 그래프를 한꺼번에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MP가 높은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요구를 잘 이해하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성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희생적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타인보다는 본인을 좀 우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뚱이님이 가장 낮은 점수가 있죠. A요? 네, 어른자입니다. 근데 제가 낮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낮은 게 아니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와 감정 조절이 적절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지금 보시면 MP랑 A가 있는데 MP가 높을 뿐이지 이성적인 사고도 잘하시고 타인도 배려를 잘 하셔서 균형 잡힌 점수로 볼 수 있어요. 이제 펭귄님으로 돌아갈까요? 펭귄님 같은 경우는 MP랑 FC가 44점으로 이제 높은 상태를 보이는데요. FC는 자유로운 아동자죠. 감정적이고 창의적인 자인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겁고 창의로운 활동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꽃꽂이나 이런 필라테스나 뭐 어떤 사물이나 즐거운 걸 보실 때 표현도 많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도 활발하신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가장 낮은 점수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CP요. 점수는 균형 점수예요. 평균이거든요. 30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향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펭귄님이랑 뚱이님은 균형 잡힌 성향이 있어요. 다만 이제 독특하게 이제 MP랑 FC, A가 높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시면 아마 생활하시는데 본인의 자아를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특징점은 뭐가 높다 낮다보다는 균형 잡힌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제 오늘은 이제 에고그램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 상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거를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검사할 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처음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래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는 거죠. 아, 검사하실 때 많은 오랜 시간을 네. 소비하면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잘못될 수 있지 않냐는 네. 말씀이신 걸까요? 사실 모든 검사가요, 과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으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제가 많이 들고 나서 지금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옛날에 했다면 진짜 다르게 나왔을 건데 제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요. 엄청 정확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다른 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고그램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처음 검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되게 이런 검사는 처음인데 했는데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검사도 해보고 좀 더 나를 좀 체크하면서 더 깊이 아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결과를 보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잘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계속 유지해 나가고 부족한 점은 또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알아채려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결과를 보고. 네. 오늘 에고그램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 상태를 한번 봤고요.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검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에고그램은 물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포장! 짠!